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공박의 세금 상식 한광석입니다. 5월은 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국세청 그 보도 자료 중에서 2023년 기속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통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그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 편익 정지를 위해서 모두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 모두 체험 서비스는 그 종합소득세 신고 수익금액부터 그 납부세까지 모두 그 모든 항목을 그 미리 채워서 계산해 가지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그 모두 체험 서비스 안내를 그 받으신 분들은 사실상 그 소득 공제 사항 중에서 이제 신고할 금액하고 실제적으로 본인 그 안내된 내용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그 사항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그 변동 사항을 수정을 해서 신고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일에 그 변동 사항이 없으면은 국세청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신고서 발부하고 그리고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속 그 종합소득 금액은 그 사실상 그 386조 원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즉 2022 기속 대비 각각 그 14.2%, 8.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발표한 그 지난 5년간 즉 2019년도부터 2023년도 기소까지 신고 인원과 종합소득 또는 그 결정세액이 사실상 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 추세에 있습니다. 1인당 그 평균 그 종합소득금이 가장 그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인데 1인당 그 가장 그 1억 3천만 원으로 평균 집계가 되어 있고 2위는 강남구 1억 1,700만 원 그리고 3위는 서초구로서 1억 9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죠? 평균 소득이 각 지역별로 1등이 그 서울 용산구 지역이고 2위가 강남구, 그 3위가 서초구. 역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통계상 그렇게 분석이 되었고 2023 기속 그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1,148만 명입니다. 1,148만 명이 상당히 많죠. 5천만 인구 중에서 사실상 성인 인구 1,148만 명이 종합소득이 발생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니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1,148명 중에서 상위 1%가 전체 결정세액의 49.3%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10%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 52.1%이고 결정세액 비중은 무려 84.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가 100원 중에서 84.8원을 상위 10%가 세금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위 10%가 100원 중에서 84.8원을 납부를 했으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하여튼 이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보면 상당히 그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 납세자 중에서 결정세액이 0, 결정세액 즉 납부세액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免税 사업자가 1,148만 명 중에서 284만 명입니다. 284만 명. 그 비율을 찾아보면 전체 신고 인원의 약 24.7%를 차지하고 있다. 24.7%는 뭐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 그 284만 명이면은 전체 인원은 뭐 증가를 하고 있는데 비율은 뭐 점차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7%
전년도 25점 몇 프로. 그러니까 인원은 비율은 상당히 인원은 증가하는데 인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신고 인원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신고 인원 대비해 가지고 면세 사업자 비율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런 그 사실상 그 세월이 그러니까 세월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저변 확대가 되는 현상으로 봐서 상당히 뭐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인원은 늘어나지만은 신고 인원 중에서 면세 사업자 그러니까 결정세 영인 사업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이라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자 배당 사업 그리고 근로 연금 기타 이런 것들을 종합소득이라 하는데 이러한 소득이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반드시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이러한 종합소득 중에서 이제 사실상 그 기본공제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 있는 게 부양가족 공제 또는 뭐 경로 우대 같은 게 추가공제 또 뭐 장애인 있는 경우에는 뭐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라든지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로서 보험료라든지 주택자금 공제 등이 있죠. 이러한 그 종합소득에서 이러한 그 기초적인 공제를 떼고 난 금액에다가 그 종합소득 금액에 이제 세율을 곱해서 세율은 최저 뭐 6%에서 최고 높은 세율까지 45%를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낮으면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종합소득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종합소득 금액에다가 6%에서 45%의 세율을 곱해서 발생한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을 하면은 뭐 근로소득자일 경우에 뭐 보험료라든지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뭐 기부금 그리고 포준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기장세액 공제라든지 애국납부세액 공제, 영재손실세액 공제, 그리고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는 배당세액 공제 이런 것을 차감한 금액이 결국은 결정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에서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발생한 산출세액에다가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되는데 결정세액은 결국은 본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죠. 물론 결정세액 안에는 뭐 이미 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라든지 뭐 중간에 소득 같은 경우는 11월달 중간에 납부세액을 납부를 하죠. 중간에 납세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제를 하고 나면은 결국은 실제 5월달에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그리고 뭐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에 그 추가적으로 부담할 뭐 가산세 또는 기납부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납부세액 중간해람이라든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는 본인의 뭐 근로자라면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모든 소득을 합산을 해서 신고하는 달이다 라는 정도로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올달이는 종합소득세의 달이기 때문에 올해 시작하는 시점에 종합소득세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실납세를 꿈꾸는 시공박의 세금 상식 한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